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연 씨, 오늘 날씨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창밖을 좀 보세요. 완전 완연한 봄이에요. 그러게요. 벌써 5월 중순이네요. 민지 씨 말대로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카페에 사람들도 꽤 많고요. 맞아요. 아, 그리고 아까 여기 오는 길에 꽃집을 지나쳤는데 카네이션이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딱 생각이 났죠. 아, 다음 주가 바로 5월 15일 스승의 날이구나. 역시 민지 씨는 눈치가 빠르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행사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스승의 날은 학생들한테 꽤 의미 있는 날이죠. 그래서 말인데, 저 이번에 전공 교수님께 드릴 아주 특별한 선물을 고르고 있거든요. 그동안 저를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보답을 좀 크게 하고 싶어서요. 명품 스카프나 아니면 좀 고가의 건강식품? 이 정도면 제 진심이 전달되겠죠? 잠깐만요, 민지 씨.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큰일이라니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하겠다는 건데, 민지 씨,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민지 씨, 혹시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봤어요? 김영란 법이요? 아, 뉴스에서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게 교수님 선물 드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제 순수한 마음인데. 에이, 민지 씨. 요즘 한국 학교 분위기가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자칫하면 민지 씨뿐만 아니라 교수님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세상에, 정말요? 아니, 스승의 날에 제자가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도 법으로 따져야 한다니. 좀 씁쓸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카네이션 한 송이도 마음 편히 주고받지 못하게 된 지금의 한국 학교 문화,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요. 오, 좋아요. 태연 씨가 그렇게 정색하며 말하니까 저 너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한국의 스승의 날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파헤쳐 볼까요? 태연 씨, 아까 김영란법 때문에 큰일 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제가 무슨 교수님께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겠다는 건데 그게 왜 법까지 어기는 일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 정 빼면 시체잖아요. 민지 씨 마음은 100번 이해해요. 한국 문화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거든요. 그 법의 정식 명칭은 사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보통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죠. 우와, 이름부터가 벌써 너무 무거운데요? 부정청탁, 금품 수수, 무슨 영화에 나오는 비리 정치인들한테나 해당되는 말 같아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아주 적은 액수의 선물조차도 부정청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즉,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태연 씨, 제 말은요, 싹을 자르는 것도 좋지만, 그럼 커피 한 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방금 태연 씨랑 마시려고 산 이 아메리카노 한 잔도 교수님 책상에 올려두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정없잖아요. 글쎄요, 민지 씨.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네? 진짜요? 말도 안 돼. 커피 한 잔에 무슨 청렴이 무너져요. 민지 씨, 진정하시고요. 이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학생은 교수님께 성적을 받고 평가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단돈 1,000원짜리 껌 한 통이라도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가성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3대 50 규정이라고 해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까지 괜찮다는 말도 있었는데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그 예외조차 아주 까다롭게 적용돼요. 정말 깐깐하네요. 그럼 스승의 날의 상징인 카네이션은요? 설마 꽃 한 송이 주는 것도 경찰서에 신고당하는 건 아니겠죠? 다행히 카네이션은 방법이 있어요.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한 송이는 허용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몰래 찾아가서 드리는 꽃바구니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와, 진짜 첩보 작전도 아니고
선물을 주면서도 주변 눈치를 봐야 한다니 속상하네요. 태연 씨는 이 법이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따뜻한 관계를 법이 갈라놓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씁쓸해요. 민지 씨 말처럼 처음엔 반발이 정말 심했어요. 이게 무슨 란파라치 세상이냐 하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생겼어요. 예전엔 돈 있는 집 부모님들이 비싼 선물을 줘서 내 아이만 잘 봐달라고 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정청탁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청렴한 분위기가 정착된 거죠. 아, 듣고 보니 또 그렇네요. 누군가에겐 그 선물이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냥 제 마음만 생각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는 게 오히려 마음 편치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안 주고 안 받기가 규칙이 되니까 모두가 공평해진 거죠. 이제는 선물의 가격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마음은 가시질 않네요. 청렴도 좋지만 사람 냄새 나는 교실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럼 이제 우리 교수님 선물은 포기하고 그냥 편지만 써야 하는 건가요? 정성 가득 담긴 편지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죠. 그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으니까요. 태연 씨, 법으로 모든 걸 규제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삭막해진 건 싶기도 하고요. 혹시 태연 씨, 스승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예전에는 선생님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으로 모셨으니까요. 맞아요. 선생님이라는 말보다 스승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묵직한 울림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까지 있었대요. 그만큼 스승의 위상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이죠.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그림자조차 밟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워했던 그 시대의 인간관계가 가끔은 그리워요. 민지 씨는 참 감성적이네요. 확실히 그때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과 권위가 존재했죠. 하지만 민지 씨, 요즘 한국 학교나 학원가 분위기를 보면 그 말이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기도 하고 가끔 뉴스 보면 선생님께 대드는 학생들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그래도 스승인데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버릇없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스승의 위상 자체가 변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거든요. 즉, 선생님은 지식 서비스 제공자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 된 셈이죠. 헐, 태연 씨, 방금 고객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교육을 물건 사고 파는 거랑 똑같이 비유할 수 있어요? 너무 삭막해요. 선생님이 편의점 직원도 아니고 지식을 결제하면 딱 내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건 교육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상업화의 끝판왕 같은 느낌. 민지 씨가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물론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서비스 고객 관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면도 있거든요. 공정하다고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비즈니스처럼 변하는 게 어떻게 공정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정이 없어져서 서로를 불신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처럼 스승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시대는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교사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애가 개입될 여지가 많았어요.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학생을 더 예뻐한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하지만 지금처럼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선생님은 모든 학생에게 배약된 대로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아,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불투명한 부분들이 서비스라는 개념 덕분에 투명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감정적인 정에 호소하기보다 실력과 시스템으로 승부하는 거죠. 학생들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교사와 학생의 위상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듣고 보니 태연 씨 말이 일리가 있네요. 제가 너무 낭만적인 스승의 모습만 고집했나 봐요. 하긴 요즘처럼 경쟁 치열한 사회에서는 실력을 제대로 키워주는 유능한 서비스 제공자가 더 절실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저도 민지 씨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다 보면 인성교육이나 정서적 교감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무시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림자도 밟지 않는 존경과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의 균형이라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저는 오늘 태연 씨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배울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 벌써 그렇게 정리하시다니 역시 민지 씨네요. 그럼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런 변화된 문화 속에서 진짜 감사함을 전하는 세련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선물 공세 말고 법도 지키면서 마음도 전달하는 꿀팁 빨리 알려주세요. 김영란법이 아무리 깐깐해도 진심을 막을 순 없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가장 클래식한 방법, 바로 손편지예요. 요즘은 다들 메신저나 이메일로 간단하게 연락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성 들여 쓴 손편지가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편지지에 교수님 덕분에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려고요. 이건 돈 들이는 게 아니니까 절대 법 위반 아니죠? 그럼요. 손편지는 그 어떤 명품 스카프보다 교수님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드릴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나중에 가장 기억 남고 버리지 못하는 게 제자들이 쓴 편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영상 편집을 좀 할 줄 알잖아요. 저희 과 동기들이랑 같이 짧은 감사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려드리거나 수업 시간에 깜짝 이벤트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와, 영상 메시지요? 그거 진짜 대박 아이디어네요. 요즘 감성에 딱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담긴 영상은 교수님께 정말 큰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역시 민지 씨는 센스쟁이라니까요. 히히, 그렇죠. 아, 그리고 태연 씨는요? 태연 씨는 이번 스승의 날에 뭘 하실 계획이에요? 저는 사실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려고 해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성적을 아주 잘 받아서 교수님께 교수님 수업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는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성적표야말로 선생님들이 가장 뿌듯해하시는 선물이 아닐까요? 와, 역시 태연 씨 답네요.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완벽한 계획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래요. 법이 아무리 엄격하고 세상이 변해서 서비스 고객 관계가 됐다고 해도 제자가 잘 되는 걸 보고 행복해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영란법의 취지도 결국은 선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자는 거니까요. 겉모습은 변해도 그 안에 담긴 존경과 감사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진심은 법보다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선물을 못한다고 해서 아쉬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세련되게 제 진심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역시 민지싱은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태연 씨랑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법이 너무 삭막하고 정 없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결국 이 법이 지키고 싶었던 건 공정함과 깨끗한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시대가 변하고 스승의 사회적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순 있겠죠. 예전처럼 그림자도 밟지 못할 만큼 높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조력자가 된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와, 태연 씨 방금 하신 말씀 너무 멋있어요.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저희 팟캐스트의 핵심 요약이네요. 결국 법이라는 건 하나의 테두리일 뿐이고 그 안을 어떤 온도로 채울지는 우리 학생들의 몫인 것 같아요. 비싼 선물 대신 정성 어린 편지 한 통으로도 충분히 뜨거운 감동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민지 씨는 마무리 정리도 참 따뜻하게 잘하시네요. 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한국처럼 스승의 날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인생의 스승님이 계신가요? 맞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오늘 주제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게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참! 태연 씨, 오늘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따가 시원한 버블티 한 잔 쏠게요. 이건 저랑 태연 씨 사이니까
김영란법 위반 아니죠? 민지 씨, 우리는 공직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으니까 아주 안전합니다. 감사히 잘 마실게요. 다행이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